그냥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기보다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지금 학교에서 그래도 학생들 입시 지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PT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이시나요? 불을 좀 끌까요? 잘 꺼내겠죠. 이게 그냥 건국대학교 일반학과의 그 대교육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보면 일반학과의 정시 사례거든요. 근데 일반학과는 이렇게 보면 사례 점수 649점부터 해서 딱 일렬로 줄을 세워서 몇 점까지 합격, 몇 점까지 불합격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체육은 가장 고점부터 여기 나와 있는 저점까지 23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의 점수도 떨어지고 가장 아래 점수도 붙는 게 체육이잖아요. 또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점수 말고 또 하나의 변수인 실기라는 게 있으니까 이래서 참 지도하기가 어려운 좀 케이스가 아닌가,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저도 뭐 학교에서 아이들 지금도 운동 가르치면서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가서 아이들 상담도 하고 있고 한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에 보통의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라인까지 잡아서 상담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야 전년도에 이 정도가 커트라인이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가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올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좀 그것까지 다 터놓고 보고 좀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좀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이것도 좀 이 실기도 좀 준비해보고 이것도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게 맞을지 저는 올해가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저는 인문반 3학년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 반 학생들 지금 합격자 발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나오는 게 지금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변수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일반 입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일반 학생들도 좀 감안해서 상담을 했는데 결과가 지금 썩 좋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학생 수능 감소에 대한 부분과 수능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고민은 수능 예상 인원이 올해가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발표했을 때에 올해가 확 주는 이렇게 많이 주는 몇만 명이 주는 게 올해가 처음이다라고 하고, 수능 응시 인원이 6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게 올해가 수능 이래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6월달 모의평가 보면 재학생 응시 인원이 5만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졸업생은 약간 늘었죠. 그래서 전체가 한 8% 정도가 줄었고 이과 아이들은 더 많이 줄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수능 응시 인원, 전체 응시 인원은 한 8%, 재학생은 한 10%, 그 다음에 문과는 한 11, 12%, 이과는 그보다 이과가 한 11, 12%, 문과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이렇게 준 상황에서 보통의 체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인문 계열이잖아요. 자연 계열 쪽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떨까? 그러면 실제 수능 응시 인원은 어땠을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재학생은 40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만 명이 줄었고 졸업생이 약간 늘었어요. 늘어서 전체 응시 인원이 한 54만, 55만 명에 가깝게 되는데, 이 응시 인원과 접수 인원과 실제 응시 인원은 또 다르잖아요. 보니까 매년 보니까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는 실제로 응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전체로 놓고 보면 전체는 8%가 좀 덜 되게 줄었죠.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더 많이 좀 들어와서 그것보다는 좀 적게 줄었지만 재학생들은 많이 줄었다. 뭐 재학생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졸업생은 어차피 등급은 같이 나오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줄었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적게 줄었다라고 했을 때 등급별 추정을 해보면
접수 인원이고 실제 작년에 6만 명 이상이 시험을 안 봤거든요. 수능을. 올해도 그 정도 안 본다는 가정하에 그냥 뭐 국어 다 같이 보는 과목에서의 등급을 냈을 때 이 정도 인원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이 줄 때 그러면 체육도 그냥 예전에 뭐 선생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수능에서 인문 따라보고 자연 따라보고 예체능 따라보고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좀 더 예측하기가 쉽지만 지금은 전체를 다 통틀어 놓고 등급을 매기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등급 인원이 빠질 때 체육하는 애들이 등급이 유지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올해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떨어지지는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저기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작년의 기준치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그러면 다 작년치로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저만 야 좀 더 낮은 성적에도 합격을 할 수 있어 라고 지원하면 저만 떨어지는 거니까 제가 가르친 아이들만 떨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서울에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나온 선생님들 입시 그래도 웬만큼 했다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시가 지원 가능 총점을 내서 이렇게 배포를 했었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엄청나게 좀 많이 벗어난 것, 예상치를 많이 벗어난 것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뿌리면서 제가 부탁드렸던 건 수능 성적부터 좀 모아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일까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정시 좀 이따 맨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시 또 예측치를 뿌릴 때 뿌리는 기준이 먼저 수능 성적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건을 좀 걸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올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만 전혀 동떨어지게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시원이 주는데 올해 경쟁률을 좀 봤었거든요. 올해 경쟁률.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의 경쟁률을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도 한 8,500명 정도가 줄었고요. 실제 지원 응시자가, 그러니까 지원자가. 그다음에 논술도 한 2만 명 가까이 줄었고요. 종합, 많이 대세라고 하는 종합도 한 5,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경쟁률이 줄었거든요. 근데 체육은 늘었습니다. 지원은. 다 줄었는데 체육은 늘었다. 근데 그것도 전형별로 그러니까 이 서울권, 경기 인천권, 대전 충남 충북권, 강원권 이렇게 쭉 보면 주로 경기 인천과 대전 충남에서 수시 실기 전형이 더 새로 생겨난 대학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느는 건 맞겠죠. 느는 건 맞는데 그걸 전형별로 좀 나눠서 봤거든요. 전형별로 나눠서 봤는데 종합, 교과, 논술은 다 빠졌고요. 경쟁률이. 실기 전형만 늘었습니다. 실기 전형만. 그러면 정시는 거의 대부분이 실기가 같이 붙어있는 전형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시 경쟁률은 어떨까?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수시에서의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줄고 수시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원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학원 수강생 수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던데 뭐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경쟁률에 따라서 솔직히 합격 점수가 좀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률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경쟁률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만큼 체육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입니다. 요 근래 수능이 계속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먼저 PP를 찍었고. 그리고 수능이 어려우면 보통에 우리가 수능이 어렵다고 하면 국어 시험이 어려우면 수능이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국어 시험이 어려우면 일반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보다 체육을 하는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성적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국어 시험. 그럼 국어 시험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합격 점수도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는 않죠. 항상 위에 그게 아닌 원래 생각지도 않은 친구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 점수를 맞는 친구들은 항상 있으니까. 영어 등급이거든요. 2018년도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 실시됐고 2019년도가 두 번째였습니다. 이때 엄청 쉬웠고 이때 어려웠죠. 과연 절대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인원도 비율도 1, 2, 3등급이 다 떨어지고 4등급부터는 비율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점수체니까.
낮은 그 정도 점수대는 맞아줄 수 있는 능력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대교협에 있는 이제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시 데이터를 넣어주시는 걸 다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서울, 인천, 경기, 뭐 충청권에 한 75개 학과, 50개 대학 75개 학과를 다 조사했습니다. 합격자는, 불합격자는 조사하지 않았고요. 합격자는 조사해봤더니 2018년도에 772건이었고 2019년도에 673건이었습니다. 좀 줄었죠. 100건 정도 줄었는데 이 건수에 대한 거는 차치하더라도 비율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보면 아까 1등급도 한 6% 정도 줄었고요. 2등급이 한 10%, 3등급이 한 6%, 4등급은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를 아까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전체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1등급 더 많이 떨어졌고 2등급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내가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면 올해 영어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도 영어 자격평가되는 첫 해부터 아이들의 입학 성적을 이렇게 좀 모았거든요. 데이터를. 근데 영어 1등급은 진짜 없더라고요. 그 10%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 영어 1등급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건 넘게 모았는데 거기 10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1등급. 근데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 실제로 비교해보면 합격자 아이들의 성적만 보더라도 많이 줄었더라. 근데 4등급에 늘어난 숫자는 일반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많이 있는 거죠. 4등급. 그러니까 최대에서의 3등급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만 4등급부터는 그냥 소스로 5등급 이하 6등급부터는 내가 상당히 많이 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를 좀 권역을 좀 나눠서 봤습니다.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서울권이 1등급이 제일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2등급도 줄었고 3등급부터는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권의 대학을 지원할 때 내가 영어 등급이